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에서 네 번째 매몰자가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어제 구조와 수색 작업은 일시 중단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승용 기자, 수색이 중단된 이유가 뭔가요? 네, 어제 오전 붕괴 건물의 벽에 매달려 있던 커다란 콘크리트 잔해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현장에 있던 구조대와 작업자들은 모두 무사했는데요. 잔해가 떨어지기 불과 3분 전 콘크리트 더미와 연결된 목재가 빠지는 걸 발견한 안전관리자가 즉시 대피령을 내린 덕분이었습니다. 떨어진 콘크리트 더미 대부분은 22층 잔해에 걸렸지만 일부는 지상으로 추락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떨어진 더미의 무게를 26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수습본부는 안전 문제 때문에 구조와 수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는데요. 콘크리트 잔해가 무너져 내린 건물 서쪽에 24시간 CCTV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매몰자 한 명도 추가로 발견됐다고요? 네, 네 번째 발견인데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그제 오후 26층에서 매몰자의 신체 일부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요청에 따라 다음 날인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네 번째 매몰자는 잔해 가장 아랫부분에 있어서 수습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원 확인 절차도 가족들과 내부에 들어가서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조치가 이루어진 이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고 직후 실종된 6명 가운데 2명은 숨진 채 수습됐고 2명은 매몰, 나머지 2명은 위치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습본부는 오늘 열리는 건축구조 자문단 회의의 현장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수색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설 연휴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876명이 새롭게 확진됐습니다. 광주에서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추가 확진이 잇따르면서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670명이 코로나19로 신규 확진됐습니다. 전남에서도 목포 35명, 광양 21명, 순천 17명 등 206명이 확진됐습니다. 이에 앞서 그제 하루 광주에서 618명, 전남에서는 468명이 확진돼 처음으로 1000명대를 넘어서 108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이후 5월의 참상을 알리는 데 뛰어들었던 많은 이들이 열사가 되었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지역민도 아니지만 5.18의 뜻을 같이 했던 열사 가운데 충청북도의 정성규 열사가 있습니다. 영면한 지 30여 년 만에야 모교에서 명예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네트워크 소식 청주방송총국 박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군부독재의 실상을 충북 곳곳에 알리고 진상규명과 군정 종식을 촉구했던 고 정성규 열사. 1987년 절정에 달했던 민주화의 물결 속에서 민주정부 수립과 공정선거를 외치는 데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여름 민주통일운동 수련회장에서 경찰의 체증을 피하다 숨졌습니다. 충북의 민주화에 큰 불씨가 된 고 정성규 열사 34주기에 모교에서 명예졸업장을 수여했습니다. 민주열사에 대한 충북 첫 사례로 유가족을 대신해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동료가 전달받았습니다. 영혼이 굉장히 맑은 친구라고 이렇게 생각. 같이 힘을 모아서 일을 해나가자고 했던 그런 부분이 많이 기억이 좀 납니다. 정치권과 교육계, 시민사회단체도 참된 민주주의를 염원한 고인의 유지를 기렸습니다. 구속이 되었다가 석방이 됐는데 이틀 만에 와서 당신 업무를 다시 일을 시작했고 좋은 인재였는데 잊어버린 거 좀 섭하죠. 30여 년이 흘러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고인이 간절히 바라는 바가 무엇일지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가진 자들 편에서 지금 법이 만들어져 있고 이 법을 보다 더 서민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 젊은 세대가 좀 힘썼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지 않겠나.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발행액이 대폭 늘어난 지역화폐가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 경제를 지키는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충남 부여군의 사례를 보면 심각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트워크 소식 대전방송총국 서영준 기자입니다. 손님이 계란을 산 뒤 바로 지역화폐 카드를 내밉니다.
2, 3년 전만 해도 현금이나 신용카드가 많았지만 부여에서는 지역화폐 결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부여 내에서 사용할 때는 거의 10번 중에 8번 정도는 굿드래페이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처도 골목 상권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실제 부여군이 지역화폐 사용처를 분석한 결과 지역화폐 도입 초기인 2020년 1분기 48.5%였던 것이 지난해 3분기에는 61.2%까지 증가해 지역화폐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굿드래페이로 인해서 한 매출이 한 20%, 30% 올랐어요. 지역 사람이 쓰다 본 게 그 매출이 떨어진 매출을 그거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이 돼요. 특히 주목할 점은 부여 지역화폐 사용 금액의 9%가 2,700곳이 넘는 가맹점끼리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부 자금 유입이 없는 가운데 인구 감소와 소비 절벽으로 침체에 빠진 농촌 경제에 돈이 돌게 함으로써 지역 붕괴를 막는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감을 얻은 부여군은 수십만 출향 인사들의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 지역화폐의 농산물 직거래 플랫폼 구축에 나섰습니다. 직거래 플랫폼을 지역화폐 내에 담으려고 하는데 그 1차적인 타겟은 출향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출향 인사들이 지역 내 농산물들을 아마 정에 의해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부여군의 이 시도가 성공한다면 소멸 위기에 처한 많은 농촌자치단체에 새로운 희망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세훈우입니다. 유근기 곡성군수가 민선 8기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어제 입장문을 내고 수많은 시간 밤잠을 설치면서 나아가야 할 때와 물러갈 때를 고민한 끝에 지방선거 불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재선의 유 군수는 오는 7월 평범한 군민으로 돌아가 곡성군의 발전을 위해 나름의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사 보호복 해임 논란 등이 불거진 광주 명진고에서 2년 연속으로 신입생 미달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2022학년도 후기 평준화 일반고 신입생 배정 결과 명진고는 10개 학급 정원 285명 가운데 2개 학급 51명만 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명진고는 지난해에도 정원 226명 중 120명을 모집하는 데 그쳤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명진고 기피 현상이 올해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측과 남녀공학 전환 등 발전 방안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전남 광양에서는 백운산 고로쇠 수액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날이 가문 탓에 생산량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수령 100년 이상의 고로쇠 나무들이 자라는 전남 광양 백운산입니다. 나무에 연결된 투명관을 따라 고로쇠 수액이 방울방울 맺힙니다. 지리적 표시제 제16호로 등록된 광양 백운산 고로쇠 수액입니다. 해마다 1월 20일쯤 채취를 시작해 2달간 수확이 이뤄집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 적설량이 적고 날씨가 가문 탓에 채취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가뭄 때문에 지금 뚫어도 어떤 데는 말라서 고로쇠가 안 나오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데는 나온 데가 있고 해서 뼈에 좋다고 해 일명 골리수라고도 불리는데 입소문을 타면서 주문량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백운산 인근 340여 농가가 공동으로 채취하고 포장해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고 청결한 물을 생산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양 백운산 고로쇠 수액 채취는 3월 중순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광주 사랑의 온도탑이 134.4도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희망 나눔 2022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56억 6천만 원을 모금해 사랑의 온도 134.4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광주 시민의 모금으로 역대 최단 기간에 사랑의 온도 100도를 조기 달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남 지역의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에 올해 470여억 원이 투입됩니다. 전라남도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행자 안전과 과속 방지 시설, 어린이 교통 안전 강화 등 478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특히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이미용업소 할인 등의 카드 발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8년부터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시책을 추진해 2017년 387명이었던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에는 256명으로 4년 연속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한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오는 8월 준공됩니다. 전라남도는 고흥만 간척지 33.3헥타르에 사업비 1,300억 원을 들여 조성하고 있는 전남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현재 공정률이 60%를 기록하고 있고 오는 8월까지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스마트 농업 확산의 거점이 되도록 전남 테크노파크, 순천대 등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오늘 아침 옷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5도 안팎까지 뚝 떨어졌는데요. 광주는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6도로 많이 춥진 않겠지만 내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내려가서 토요일에는 아침 기온 영하 4도, 한낮 기온 1도에 머물겠습니다.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대기가 건조합니다. 순천과 광양, 여수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광주 전남 곳곳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새벽에 서해안 지역에 날리다가 내일 밤부터 모레 오후까지는 광주 전남 곳곳에 가끔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적설은 1에서 5cm, 전남 북부 지역에 많이 오는 곳은 7cm가 넘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담양이 영하 4도, 화순이 영하 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6도가량 낮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7도, 광양 8도로 예년 이맘때와 기온 비슷하겠습니다. 목포와 무안의 낮 최고 기온 4도, 해남 5도, 진도 4도로 쌀쌀하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도 4도에서 5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한낮 기온이 5도를 웃돌아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